누렁아, 오늘은 올 거지? 아버지가 3년째 기다리고 있단다. 아버지, 걔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이 개는 보호자 등록이 있었어요. 주인 이름 최만복. 아침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면서 최만복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나는 건 평생 농사짓던 습관이 몸에 밴 탓이겠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면 고요한 시골집 마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 곳곳에는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흔적들이 쌓여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내가 심었던 장미꽃이 가시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고 대문 앞 우편함에는 각종 광고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그래도 만복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언제나 현관 앞 그 자리였습니다. 만복은 부엌으로 향하면서 습관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여전히 스텐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하나는 자신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렁이 것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들반들 윤이 나는 건 만복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아놓기 때문이었어요. 이놈은 꼭 밥 시간 되면 왔었는데 만복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누렁이는 정말 시간을 아는 개였거든요.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확히 밥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꼬리를 흔들며 나타나던 누렁이였죠. 심지어 만복이 깜빡하고 밥 시간을 놓칠 때면 누렁이가 먼저 부엌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곤 했습니다. 만복의 손은 자연스럽게 쌀통을 열고 누렁이 목까지 밥을 지어놓습니다. 쌀 1줌, 2줌. 예전처럼 2사람 몫을 짓는 게 아니라 한 사람과 개 1마리 몫을 짓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만복 혼자서도 밥이 남아돕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더 컸어요.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만복은 마당으로 나가 물을 길어다가 누렁이, 물그릇도 깨끗하게 씻어 찬물로 채워놓습니다. 수도가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은 누렁이가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죠. 더운 여름날이면 이 물그릇에 코를 박고 벌컥벌컥 마시던 누렁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누렁아, 오늘은 올 거지? 대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복은 매일 이런 식으로 누렁이와 대화를 나누죠.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노인이 혼자 살면서 개와 대화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만복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던 건 바로 이 누런 털의 진돗개였습니다. 아내 생전에는 누렁이가 그저 집을 지켜주는 게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누렁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누렁이는 사람보다도 더 영리했습니다. 만복이 우울해하면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어주고 기분이 좋을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기뻐해주곤 했어요. 밤이 되면 만복의 침실 문 앞에서 밤새 지켜주던 충직한 개였죠. 겨울철 혼자서는 추워 견디기 힘들 때면 누렁이가 발치해서 따뜻하게 데워주기도 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만복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고 누렁이는 평소처럼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왜 그래? 만복이 물어봤지만 누렁이는 집 뒤편 산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만복이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상해서 만복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렁아, 어디가? 돌아와. 하지만 누렁이는 이미 산속 깊숙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기다려봐도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봐도 누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복은 며칠이고 밤잠을 설쳐가며 산속을 뒤졌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고 목이 쉬도록 누렁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죠. 이웃 아저씨들도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수색대를 꾸려 골짜기마다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누렁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만복은 혼자 산 입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어둠 속에서 누렁이가 다쳐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새벽이 될 때까지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남다른 그런 개였습니다. 아내가 위독할 때도 밤새 침상 곁을 지키던 누렁이, 만복이 농사일로 지쳐 쓰러질 때마다 곁에서 지켜주던 누렁이였죠. 그런 누렁이가 주인을 버리고 떠날 리 없다고 만복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 윤희가 서울에서 찾아왔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안부를 확인하러 오는 게 윤희의 일상이었는데 오늘 윤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작정을 하고 온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혼자 사는 거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누렁이 밥그릇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누렁이가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난 이 집을 못 떠난다. 윤희와의 실랑이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만복은 누렁이를 기다려야 한다며 집을 떠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죠. 결국 윤희는 한숨을 내쉬며 서울로 돌아갔지만 며칠 뒤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산골에서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윤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한참 떨어져 있고 밤이 되면 정말 적막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만복에게는 이곳이 누렁이와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윤희가 떠나고 나서 만복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딸과의 갈등까지 생기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누렁이 밥을 차려놓는 일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렁이가 돌아올 그날까지 계속 기다릴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되니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만복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 뒤편 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만복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누렁이냐? 그 개 짖는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들었던 누렁이만의 특별한 울음소리 같았어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애절한 그런 소리였죠. 만복은 잠옷 차림에도 불구하고 얼른 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서 만복의 목소리는 금세 바람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했죠. 만복은 지팡이의 의지에 산길로 향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좁은 시야 안에서 만복은 필사적으로 누렁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누렁아,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가 왔다. 그런데 갑자기 짖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만복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만복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릴 뿐, 개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손전등 불빛에 뭔가가 비쳤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렁아, 너냐? 하지만 그림자는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복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땅에는 분명히 개 발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누렁이의 발자국과 너무나 비슷한 크기였죠. 만복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확실히 개 발자국이 맞았어요. 그것도 꽤 큰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누렁이 정도 크기의 개가 이곳을 지나간 게 분명했어요. 누렁아, 정말 너였구나. 만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애타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누렁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왜 가까이 오지 않는 걸까요? 왜 멀리서만 울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쳐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만복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다시 산으로 가서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76세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누렁이 밥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밥뿐만 아니라 누렁이가 좋아하던 사료도 함께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현관 앞뿐만 아니라 마당 여러 곳에도 밥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누렁아, 무서워하지 말고 와서 밥 먹어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누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다시 산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만복도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손전등 대신 랜턴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렁이가 좋아하던 간식도 챙겼습니다. 누렁아, 아버지다. 무서워하지 마.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만복은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개 짖는 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마치 만복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한두 번 더 울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만복은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복은 매일 밤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산으로 올라가고 누렁이를 부르며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죠. 며칠이 지나자 만복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렁이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찾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누렁아, 왜 안 와?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만복의 마음은 애타기만 했습니다. 3년 만에 누렁이의 흔적을 찾았는데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게 울음소리 때문에 만복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어요.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누렁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갔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장 보는 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했어요. 평소에는 집 근처 작은 가게에서 간단한 것들만 사곤 했는데 오늘은 누렁이를 위한 사료도 사야 했거든요. 시장통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만복은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골라 담았습니다. 쌀, 김치, 반찬거리 몇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완용품을 파는 가게로 향했어요. 사료를 사려고 했는데 가게 앞에서 만복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앞 전신주에 묶여있는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누런 털의 덩치도 제법 큰 개였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그 개한테 다가갔어요.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털 색깔도 체구도 심지어 얼굴 모양까지 누렁이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등 쪽에 큰 상처 자국이 있었고 목에는 낡은 끈이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가까이 가자 그 개는 고개를 들어 만복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만복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표정이 누렁이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등 쪽에 저 점. 누렁이 맞다. 누렁이야. 만복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이 등에는 동전만한 크기의 검은 점이 있었는데 이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누렁아, 정말 너구나. 아버지다. 만복은 무릎을 꿇고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누렁이라면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이 개는 만복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누렁아, 왜 그래? 아버지를 못 알아보겠니? 만복이 손을 내밀자 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전의 누렁이였다면
절대 그럴 리 없는 반응이었어요. 누렁이는 주인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따르는 개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개는 만복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계는 하고 있지만 계속 만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저씨, 우리 개 만지지 마세요.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성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험상궂은 흉터가 있었고 옷차림도 말끔하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제가 키우던 개와 너무 비슷해서 비슷하기야 개들이 다 거기서 거기죠. 어서 비켜주세요. 그 남자는 개 목에 묶인 끈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개는 아픈 듯 낑낑거렸지만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복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 개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왜요? 개 주인이라도 되세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개가 정말 누렁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잃어버린 개와 너무 비슷해서요. 혹시 3년 전쯤에 이 개를 3년 전? 모르겠는데요. 이 개는 제가 오래 키운 개예요. 남자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개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개는 만복 쪽을 계속 돌아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아저씨, 정말 잠깐만요. 이 개 이름이 혹시 시끄러워요. 남의 개 가지고 왜 이래요? 남자는 화를 내며 개를 더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개는 뒤돌아보며 작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만복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렁이가 맞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와 개는 이미 시장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복은 급하게 뒤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나이든 다리로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아, 그게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애완용품 가게 주인이었어요. 네, 혹시 저 개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저게 저번에 떠돌이 기룡이랑 같이 있던데요. 며칠 전부터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룡이요? 네, 기룡이. 이 동네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좋은 쪽으로는 아니지만 시장 상인의 말투에는 뭔가 꺼림칙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만복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인도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 기룡이라는 사람, 어디에 살고 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떠돌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 아닐까요? 만복은 답답했습니다. 이제야 누렁이를 찾았는데 그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그 기룡이라는 사람이 다시 오면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복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서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상인은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받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복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렁이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누렁이가 낯선 사람 손에 있다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누렁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누렁이가 나를 못 알아볼까? 온갖 상상이 만복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잊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렁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는 어떻게든 다시 데려와야 했어요. 그 기룡이라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누렁이는 자신의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도 산에서 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더욱 애절하게 들렸어요. 누렁이도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비록 낮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만복은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애완용품 가게 주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기룡이라는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들리던 개 울음소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기룡이 누렁이를 데리고 멀리 가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관심을 보인 걸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숨어버린 건 아닐까요? 온갖 걱정이 만복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만복은 우연히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분이라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어요. 만복이 아저씨, 요즘 밤마다 산 쪽으로 다니신다면서요? 아, 네. 그냥 산책 좀 하고 있어요. 만복은 누렁이 이야기를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혹시 기룡이라는 사람 아세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기룡이요? 왜 갑자기 그 사람을? 그냥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말은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 소문이 없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개장수 일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폐창고에서 이상한 일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만복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장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폐창고요? 어디에 있는 창고인가요? 읍내 뒷골목에 있는 옛날 양계장이에요. 몇 년 전부터 버려진 곳인데 요즘 기룡이가 그곳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만복에게는 충분한 정보였습니다. 읍내 뒷골목 폐창고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해가 지자마자 만복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시간에 집을 나서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누렁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읍내 뒷골목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성기게 서 있었고 사람의 기척도 거의 없었어요. 만복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서 큰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외벽은 녹슬어 있었고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분명히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소음도 들려왔습니다. 사람들 목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복은 몸을 낮추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만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철창이 있었고 그 안에 개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개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상처투성이었고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돈을 걸고 개들을 싸우게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투견장이었어요. 만복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이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때 만복의 시선이 구석진 철창에 멈췄습니다. 그곳에 묶여있는 개가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개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누렁이. 만복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 개는 분명히 누렁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누렁이가 아니었어요. 한쪽 눈이 실명되어 있었고 온몸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누렁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을 피하지도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누렁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주인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그 순간 누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한쪽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남은 한쪽 눈으로 만복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만복이 작게 부르자 누렁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철창 때문에 가까이 올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만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으르릉, 컹, 누렁이가 작게 울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사납게 짖는 게 아니라 애절하게 우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누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렁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시장에서 만났을 때는 경계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주인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누렁아, 아버지가 왔다. 기다려. 만복이 철창 쪽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야?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복이 돌아보니 기룡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저는 엿보고 있었구만. 어디 경찰한테 신고라도 할 생각이야? 기룡은 만복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만복은 저항해 보려 했지만 나이 차이와 체격 차이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저게 제 개입니다. 3년 전에 잃어버린. 무슨 개소리야. 이 개는 내 재산이야. 기룡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창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가져가려면 돈 내놔. 100만 원. 100만 원요? 투견으로 돈 벌어주는 개야. 공짜로 줄 순 없지. 만복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100만 원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누렁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구해올 테니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안에 안 가져오면 이 개는 다른 데로 팔아버린다. 기룡은 만복을 밀치며 경고했습니다. 만복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마지막으로 누렁이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창문 너머로 누렁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철창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만복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의 그 애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쪽 눈을 잃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도 주인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던 누렁이의 모습이 가슴을 에웠습니다. 100만 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만복의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봐도 그 정도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농사로 얻는 작은 수입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족이었어요. 3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집안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 혹시 모르고 있던 예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랍마다 옷장마다 꼼꼼히 찾아봤지만 큰 돈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만복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에 앉았습니다. 누렁이 밥그릇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농지를 팔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일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룡이 준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어요. 그 안에 어떻게든 1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때 딸 윤희가 떠올랐습니다. 윤희에게 사정을 말하면 도와줄까요? 하지만 윤희는 아버지가 걔 때문에 그런다면 더욱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게 뻔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상해지셨다고 생각할 거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윤희야,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윤희가 이해해 줄까요? 돈이 1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그런다. 100만 원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윤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돈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게 누렁이를 또 걔 이야기예요?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걔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니야, 윤희야. 누렁이가 살아있어. 내가 직접 봤단다. 아버지, 환상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정말이야. 누렁이가. 아버지, 병원에 가세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윤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복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딸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돈을 구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은행에서 대출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기룡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만복이 읍내에 다녀와 보니 집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서랍은 모두 뒤져져 있었고 장롱 안의 물건들도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만복은 경악했습니다.
이 시골에서 도둑이 들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누렁이의 밥그릇이 사라진 거였어요. 3년 동안 매일 차려놓던 그 스텐 밥그릇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렁이 사진도 목줄도 누렁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렁이 사진까지. 왜? 만복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둑이 돈이나 귀중품을 가져간 건 아니었어요. 오직 누렁이와 관련된 물건들만 골라서 가져간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기룡의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복이 돈을 구해오지 못할 걸 알고 미리 압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누렁이와 관련된 추억의 물건들을 가져감으로써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만복은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누렁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누렁이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전화를 한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윤희는 어수선한 집안을 보며 놀랐습니다. 만복은 무기력하게 앉아서 딸을 바라봤어요.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요? 무엇을 가져갔는데요? 누렁이 물건들을.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환상이랑 말하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거였어요. 아니야, 윤희야. 정말 누렁이가 살아있어. 내가 봤단다. 그만해요. 누렁이는 죽었어요. 3년 전에 죽었다고요. 윤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답답함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나한텐 가족이야. 누렁이는 내 마지막 가족이라고. 만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일 요양원에 모시러 올게요.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윤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혼자 남아서 텅 빈 집을 바라봤어요. 누렁이 밥그릇이 있던 자리는 이제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마지막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누렁이가 울고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산은 조용했습니다. 개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구하지 못했고 이제 윤희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모든 게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기룡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돈은 없지만 무릎을 꿇고라도 누렁이만은 지켜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이 기룡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윤희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뒷자리에는 요양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정말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러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짐 챙기세요. 요양원으로 가야 해요. 윤희야, 잠깐만. 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또 그게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줘. 정말 중요한 일이야. 만복은 애원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도 나서서 만복을 달랬어요. 어르신, 요양원에 가시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실 거예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시잖아요. 결국 만복은 억지로 차에 태워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만복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누렁이와 약속한 시간은 오늘까지였는데 이제 만나러 갈 수도 없게 된 거였습니다. 요양원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고 마당도 제법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만복에게는 감옥 같기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만복 어르신이시죠? 요양원 소장 박 소장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만복을 반겼지만 만복은 인사도 제대로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윤희는 아버지를 방에 데려다 놓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창가에 앉아서 윤희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박 소장이 방으로 들어와서 만복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소장님, 전화 가면 안 될까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 소장에게 누렁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바에야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박 소장은 끝까지 만복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누렁이를 데려와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으니 어르신, 저도 개를 좋아해요. 집에서도 2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박 소장의 말에 만복은 조금 놀랐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개가 어르신 개가 맞다면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정말요? 만복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봅시다.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박 소장의 말에 만복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만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기룡과 약속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내일이 되면 누렁이는 정말로 다른 곳으로 팔려가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요양원 마당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복은 벌떡 일어나서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니 철문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설마, 만복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렁이가 자신을 찾아온 건 아닐까요? 곧 당직 직원이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문 앞에서 뭔가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박 소장을 불렀어요. 소장님, 빨리 나와보세요. 박 소장도 잠옷 차림으로 급하게 나왔습니다. 2사람이 철문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만복은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철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은 개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개가 아니라 누렁이였어요.
목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목줄은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누렁이야. 만복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곳이라 아래까지 소리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누렁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누렁이는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박 소장과 직원은 급하게 누렁이를 요양원 안으로 옮겼습니다. 만복은 급하게 방을 나서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요양원 규칙상 밤에는 방문을 잠그게 되어 있었거든요. 누렁이야, 누렁이야. 만복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곧 직원이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르신, 왜 이러세요? 아래 개가. 만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3년 만에 누렁이가 자신을 찾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말이죠. 박 소장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르신, 혹시 그 개가 누렁이예요. 제 누렁이가 맞아요. 만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르신을 찾던 게 아닙니까? 박 소장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만복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듯 몸을 부르르 떨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누렁이야. 누렁이가 날 찾아왔구나.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렁이는 3년 동안 주인을 잊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인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르신, 빨리 아래로 가세요. 개가 많이 다쳤어요. 박 소장의 말에 만복은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누렁이가 살아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1층 응급실에 누렁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목과 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목줄은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렁아, 아버지가 왔다. 만복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누렁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보더니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만복은 확신했습니다. 누렁이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3년 동안 주인을 그리워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탈출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누렁이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느라 요양원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박 소장은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수의사를 불렀고 만복은 누렁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만난 누렁이가 이런 몰골이 된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괜찮다. 이제 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만복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을 알아보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수의사가 도착해서 누렁이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과 다리의 상처가 심각했어요. 특히 목줄에 의한 상처는 오래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학대받은 것 같네요. 목줄 자국도 그렇고 여기저기 상처도 투견을 당한 흔적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만복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3년 동안 누렁이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상처 치료를 마친 누렁이는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그 옆에서 밤을 지샜어요. 혹시 누렁이가 또 사라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의 뜻밖의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룡이었어요. 험악한 표정으로 요양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게 어디 있어? 여기 숨겨놨지? 박 소장이 나가서 기룡과 맞섰습니다. 기룡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무슨 개 말씀이세요? 여긴 요양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개가 어젯밤에 도망쳤는데 분명히 여기로 왔을 거야. 기룡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다른 요양원 직원들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복도 창문 너머로 기룡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를 그렇게 학대한 장본인을 직접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개는 내 돈이다. 공짜로 줄 순 없지. 기룡은 계속 고함을 지르며 요양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박 소장이 막아섰지만 기룡은 거칠게 밀어내려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던 누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뛰어나온 거였어요. 상처 때문에 다리를 절긴 했지만 기룡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와랄. 누렁이의 짖는 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적대감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평소 순한 누렁이가 이렇게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놈, 역시 여기 있었구나. 기룡이 누렁이를 보고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기룡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누렁아, 안 돼. 만복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누렁이가 다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누렁이는 만복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기룡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누렁이가 이렇게 대든 건 처음이었거든요. 기룡은 주머니에서 쇠몽둥이 같은 걸 꺼냈어요. 이놈이 감히 내가 가르쳐 줄게. 기룡이 쇠몽둥이를 들어 올렸을 때 박 소장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박 소장이 기룡을 향해 핸드폰을 들이댔습니다. 요양원 곳곳에 설치된 CCTV까지 가리키며 말했어요. 동물 학대하는 장면이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기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CCTV에 찍힌다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개는 내 거야. 내 재산이라고. 재산이라면 등록증이라도 있나요? 이 개 주인은 따로 있어요. 박 소장이 만복을 가리켰습니다. 만복도 나서서 기룡과 맞섰어요. 누렁이는 내 개다. 3년 전에 잃어버린 내 개야. 무슨 개소리. 증거라도 있어? 있어요. 박 소장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누렁이가 요양원에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이 다 담겨 있었어요. 이 개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CCTV에는 당신이 쇠몽둥이로 개를 때리려는 장면까지 찍혔고요. 기룡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물 학대로 신고당하면 큰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소장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설명하고 싶으면 경찰한테 하세요. 기룡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경찰차가 요양원 앞에 멈춰서자
급하게 도망치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동물 학대 신고 들어왔는데요. 경찰관들이 기룡을 붙잡았습니다. 기룡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분이 개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요. 박 소장이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핸드폰 영상과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이 개는 보호자 등록이 있었어요. 주인 이름 최만복. 경찰관이 누렁이의 목에 있는 인식칩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3년 전 등록할 때 심어둔 칩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룡은 결국 동물 학대와 절도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불법 투견장 운영까지 추가로 수사받게 될 거라고 경찰이 말했어요. 누렁아, 이제 괜찮다. 다신 그런 나쁜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만복이 누렁이를 안아주자 누렁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의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박 소장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누렁이가 주인을 찾아온 거네요. 주변에 모인 요양원 입소자들과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룡이 연행된 후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누렁이는 수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차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주인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만복도 누렁이와 함께 지내면서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옥 같다고 생각했는데 박 소장과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윤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개를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온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그 개가... 윤희는 누렁이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키우던 그 개가 맞았거든요. 3년 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누렁이야, 정말 살아있었구나.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괜찮다, 윤희야. 너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였잖니. 만복은 딸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렁이를 되찾았으니 더 이상 서운할 것도 없었어요. 박 소장이 윤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렁이가 어떻게 요양원을 찾아왔는지, 기룡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걸 들은 윤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누렁이도 잘 돌봐줄게요. 고맙다, 윤희야. 하지만 누렁이는 내가 돌볼 수 있어. 만복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누렁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 소장은 만복과 누렁이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요양원 마당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누렁이가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어르신, 여기서 누렁이와 함께 지내세요. 다른 입소자분들도 누렁이를 좋아하시거든요. 정말로 다른 어르신들은 누렁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랫동안 반려동물과 떨어져 지냈던 분들이라 누렁이를 보면 모두 반가워했어요. 이게 참 영리하구만.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눈빛이 착해.
주인을 정말 많이 따르는구나.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으며 만복은 뿌듯했습니다. 누렁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누렁이도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만복과 함께 마당을 산책하고 낮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만복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누렁이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어느 봄날 박 소장이 마당에 해바라기 씨를 심었습니다. 요양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만복과 누렁이도 함께 도왔습니다. 어르신, 이 해바라기가 크면 정말 예쁠 거예요. 그렇겠지요. 누렁이도 좋아할 거고요. 만복은 흙을 만지며 오랜만에 농사일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누렁이도 옆에서 흙을 파며 장난을 쳤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해바라기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여름이 되어 큰 노란 꽃이 피었을 때 마당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만복은 매일 아침 누렁이와 함께 해바라기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누렁이 밥그릇을 챙겨서 마당 한쪽에 놓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누렁아, 이제는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만복이 누렁이 머리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고개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3년 동안의 아픔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만복은 누렁이와 함께 해바라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누렁이는 만복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기다리게 해서. 만복이 조용히 중얼댔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렁이를 혼자 두었다는 미안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는 안 놓칠게. 누렁이는 만복의 말을 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복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박 소장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의 절망적인 만복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옆에 있던 간병사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되찾은 거니까요. 저녁이 되자 만복은 누렁이의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빈 그릇이 아니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료와 간식이 가득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누렁아, 밥 먹자.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밥그릇 앞으로 갔습니다. 잠시 만복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묶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복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차려놓았던 빈 밥그릇, 그 앞에서 혼자 기다렸던 외로운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해바라기 꽃이 석양빛에 물들며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과 누렁이는 그 아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함께였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마당에는 노란 해바라기 꽃들이 빽빽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란히 앉아 있는 만복과 누렁이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함께입니다.